여러분, 혹시 이런 남자를 본 적 있으신가요?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만의 큰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언젠가 위대한 일을 해낼 거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니, 어쩌면 여러분 옆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남자들은 결코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나이는 들지만 정신은 여전히 18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칼 융은 이런 현상을 영원한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자 수많은 가정과 관계를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어떤 남자들이 평생 어른이 되지 못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거울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융의 심리학이 밝혀낸 영원한 소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 나이는 40, 50인데 여전히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을 전전하면서 이번엔 다르다, 이번 일은 정말 대박 날 거라고 말하지만 결국 몇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늘 거창한 계획을 씁니다. 책을 쓸 거라고, 사업을 할 거라고, 세상을 바꿀 거라고 말하지만 정작 한 장의 원고도 한 번의 실행도 없이 몇 년이 흘러갑니다. 칼 융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하나의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원한 소년, 라틴어로 푸에르 아이테르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남자의 심리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복잡한 심리적 패턴입니다. 영원한 소년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바로 가능성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이 아니라 잠재력 속에서 삽니다. 언젠가 될라, 언젠가 이룰 꿈, 언젠가 시작할 일. 모든 것이 언젠가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노력하고 완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매우 똑똑합니다. 재능도 있고 아이디어도 넘칩니다. 대화를 나누면 감탄할 만큼 통찰력이 있고 비전도 거창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영원한 소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행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만큼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설을 쓰겠다고 말만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잠재적인 위대한 작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편없는 첫 문장, 어색한 전개, 부족한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말만 할 때는 잠재적인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소년이 가능성 속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가능성 속에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특별한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른의 몸을 가진 아이,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게으르거나 나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영원한 소녀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어머니는 단순히 생물학적 어머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형입니다. 보호하고 양육하고 품어주는 존재. 그런데 이 어머니 원형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결코 독립하지 못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아들을 특별한 존재로 키웁니다. 넌 남들과 달라. 넌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이 정말로 특별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실제로 그 특별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또 어떤 경우는 과잉보호입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모든 책임을 대신 져주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고 구해주고 책임져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보호가 결합될 때 영원한 소년이 탄생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모든 생활을 책임집니다. 아들은 그저 공부만, 나중에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를 무능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남자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또 다른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상사나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 자신의 책임을 대신 져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영원한 소년의 또 다른 특징은 자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들은 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속박되기 싫다, 틀에 박히기 싫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것은 언뜻 보면 멋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진짜 자유란 무엇일까요? 진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소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선택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연애만 하거나 결혼을 해도 진정으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늘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내게 더 맞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에 정착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겠다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녀는 이것을 참지 못합니다. 늘 더 재미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 더 돈이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 저 일 전전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융은 이것을 가능성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하는 것. 씨앗은 땅에 뿌려져야 자랍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녀는 씨앗을 계속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어디에 뿌릴까? 언제 뿌릴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씨앗은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20대는 30대가 되고 30대는 40대가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전히 언젠가를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가정을 꾸리고 경력을 쌓고 무언가를 이뤄갑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분노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들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기회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서.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가능성만 남기고 죽는 것이라고. 영원한 소녀는 바로 이 비극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녀는 혼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고통받습니다. 특히 그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 연인, 자녀, 부모. 이들은 영원한 소년의 희생자가 됩니다. 영원한 소년과 결혼한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의 꿈과 이상의 매력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세속적이지 않았고 자유로웠고 큰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회피였다는 것을. 그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였다는 것을. 그녀는 점점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그를 다독이고 그를 위로합니다. 일을 그만뒀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또 다른 계획이 무산됐을 때 그녀는 늘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진입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갑니다. 자신의 삶은 사라지고 그를 떠받치는 것만 남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영원한 소녀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직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와 경쟁합니다. 아내의 관심을, 자원을, 사랑을. 그는 자녀를 돌보는 대신 자녀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대입니다. 그는 자녀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투사합니다. 넌 나처럼 되면 안 돼. 넌 위대한 일을 해야 해. 이렇게 해서 세대를 거쳐
영원한 소년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짊어지고 그 아들 역시 실행하지 못하고 또 다음 세대로 넘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소년은 좋은 동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공은 가로채려 합니다. 실패하면 남 탓을 하고 성공하면 자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부모입니다. 특히 어머니. 그녀는 평생 아들을 걱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병들어서도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 걱정을 합니다. 저 아이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근친상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아들이 건강하지 않은 심리적 결속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둘 다 이 관계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소년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이상주의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과 회피로 가득 찬 삶,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삶.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윤근 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그런데 영원한 소년에게 개성화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아이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인다는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군 정확히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원한 소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남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죽음입니다. 환상의 죽음, 가능성의 죽음, 특별함에 대한 집착의 죽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만큼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함은 영원한 소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특별함은 환상 속에 있지 않다고. 진정한 특별함은 평범한 것을 제대로 해내는 데 있다고. 매일 출근하고 일을 하고 책임을 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취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길을 선택하고 다른 가능성들을 포기하는 것. 이건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른의 삶입니다. 한 직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전념하세요. 완벽한 직업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지루한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계속할 때 진짜 전문성이 생깁니다. 진짜 성취가 생깁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에 헌신하세요. 완벽한 사람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실망하는 순간이 있고 지루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함께할 때
진짜 사랑이 자랍니다. 진짜 친밀함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부모를 탓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운을 탓하지 않는 것.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이라면 앞으로는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년의 문제는 늘 거창한 것만 꿈꾼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사업, 베스트셀러가 될 책, 대박날 아이디어. 하지만 진짜 성취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한 페이지 쓰기, 1시간 운동하기, 한 번의 진솔한 대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거창한 계획은 대부분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일부입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도와 독립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의존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독립적인 어른이 되어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은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독립적인 어른이 될 때 부모도 당신을 놓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스스로 서세요. 힘들어도 불편해도 스스로 해결하세요. 이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일곱 번째는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영원한 소년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고통, 책임을 지는 고통, 선택하는 고통을 회피하려는 시도. 하지만 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지금 책임을 회피하면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선택을 미루면 나중에 선택의 여지가 더 없어집니다. 지금 성장하지 않으면 평생 아이로 남습니다. 고통을 견디세요. 어색한 것, 불편한 것, 두려운 것을 견디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관계에 헌신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딜 때 당신은 성장합니다. 여덟 번째는 완성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년은 늘 시작만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관심사, 새로운 계획. 하지만 완성은 하지 못합니다.
완성한다는 것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끝내는 것입니다. 시작한 것을 끝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만큼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서 당신은 완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9번째는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녀는 늘 미래에 삽니다. 언젠가, 나중에, 조금만 더. 하지만 삶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40년을 언젠가를 준비하며 산다면 당신은 40년의 삶을 잃은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10번째는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년의 가장 큰 비극은 시간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당신은 늙어갑니다. 당신의 나이를 받아들이세요. 40대라면 40대답게, 50대라면 50대답게 사세요.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각 나이에는 그 나이만의 과제가 있고 그 나이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음에 집착하지 마세요. 젊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숙함은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이는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선물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다른 과제가 있다고. 전반부는 세상에 나가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내면으로 들어가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영원한 소녀는 평생 전반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깊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른이 되세요. 진짜 어른이 되세요. 이것은 재미없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개성화의 목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소녀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는 가능성입니다. 잠재력입니다. 환상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이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인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억만장자가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함에 안주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탁월함을 향한 길입니다. 진짜 탁월함은 환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탁월함은 매일의 작은 노력 속에 있습니다. 진짜 탁월함은 끈기 있게 한 가지 일을 계속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위대한 업적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천재성? 운? 아닙니다. 대부분은 지루한 반복과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성취의 비결입니다. 영원한 소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지루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느립니다. 그들은 극적인 성공을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것,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유지할 힘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진짜 힘은 매일 조금씩 쌓는 것입니다. 진짜 성장은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사람도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영원한 소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미성숙한 부분을, 그 두려워하는 부분을, 그 회피하는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정하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숨기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세요. 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나는 현실을 두려워한다. 나는 어른이 되는 것이 무섭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림자에 지배당한다고. 영원한 소녀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우리 안에 미성숙한 부분, 책임지기 싫어하는 부분, 자유롭고 싶어하는 부분, 이것을 부정하면 이것이 우리를 조종합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통합하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소년을 완전히 죽여야 할까요? 융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합을 말했습니다. 영원한 소년의 긍정적인 면은 남기고 부정적인 면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년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일까요? 창의성, 이상, 꿈을 꾸는 능력. 이것들은 소중합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꿈만 꾸고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은 간직하되 실행도 하세요. 이상은 가지되 현실도 받아들이세요. 창의성은 발휘하되 책임도 지세요. 이것이 성숙한 어른입니다. 꿈도 있고 실행력도 있는 사람, 이상도 있고 현실감도 있는 사람, 자유도 추구하지만 책임도 지는 사람.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입니다. 반대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것,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어른의 책임감을 함께 가지는 것, 꿈꾸는 능력과 실행하는 능력을 함께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빨리 어른이 되라고 압박합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독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건강한 성숙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어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자기 결정을 못하는 사람, 결혼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 아이가 있지만 부모 노릇을 못하는 사람. 진짜 독립은 외적 독립만이 아닙니다. 진짜 독립은 내적 독립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거스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요.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도 가능합니다. 가면을 쓴 관계가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만나는 관계. 융은 말했습니다. 개성화는 이기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독립적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독립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녀는 다른 사람을 자기 환상의 일부로 만듭니다. 배우자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친구는 자기를 떠받쳐야 하고, 자녀는 자기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필요의 투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으로.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이런 사랑은 영원한 소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기애입니다. 영원한 소녀는 자기애가 없습니다. 그들은 환상적인 자기 이미지는 있지만 진짜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 자신은 환상만큼 대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환상을 쫓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은 현실에서 옵니다. 작은 성취, 작은 기쁨, 작은 연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진짜 만족이 됩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의미.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융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개성화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어디서 올까요? 의미는 헌신에서 옵니다. 무언가에 진정으로 헌신할 때 그것이 의미가 됩니다. 일에 헌신하든, 관계에 헌신하든, 가치에 헌신하든, 영원한 소녀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제한 속에서 깊이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깊이 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를 깊이 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마비입니다. 선택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하지만 한 가지를 선택하면 이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악기를 조금씩 배우는 것과 한 악기를 깊이 배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자유로울까요? 한 악기를 마스터한 사람이 진짜 음악적 자유를 누립니다. 그는 그 악기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길을 깊이 갈 때 당신은 그 길의 달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자유가 옵니다.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숙달의 자유.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끝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변화는 가능할까요? 40년, 50년을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온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윤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회피를 인정하는 용기.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감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으려 하고 남 탓을 하고 변명을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긴 여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진보를 추구하세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간다면 당신은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치료사를 만나거나 멘토를 찾거나 지지그룹에 참여하세요. 변화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여정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당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숙을 향한 여정에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책임지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소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불편한 주제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계속 아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른이 될 것인가, 환상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가능성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를 이룰 것인가. 이 선택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책임을 질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오늘 시작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 오늘 성장할 것인가, 정체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융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환상을 놓아줄 용기,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 책임질 용기, 선택할 용기, 실패를 감수할 용기, 성장할 용기. 그리고 이 용기를 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짜 자유를 경험합니다. 가능성의 자유가 아니라 실현의 자유. 당신은 진짜 만족을 경험합니다. 환상의 만족이 아니라 성취의 만족. 당신은 진짜 사랑을 경험합니다. 의존의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 이것이 어른의 삶입니다.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삶. 완벽하지 않지만 자기답게 사는 삶.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을 발견한 분이 있을 겁니다.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이해하게 된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한 가지 작은 책임을 지세요. 한 가지 작은 선택을 하세요. 한 가지 작은 실천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일도 하세요. 모레도 하세요. 매일 하세요. 이것이 쌓여서 당신은 변화합니다. 영원한 소년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 가능성이 아니라 실현으로, 환상이 아니라 진실로.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아침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인생의 후반부에는 다른 과제가 있다고. 그것은 확장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영원한 소녀는 평생 인생의 아침에 머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는 것은 인생의 모든 단계를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젊음의 열정도, 중년의 성숙도, 노년의 지혜도, 각 단계를 완전히 살 때 당신의 삶은 완전해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른이 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이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상 속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요, 성숙한 삶이요. 가서 살아보세요. 용기를 내세요. 첫걸음을 떼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실패를 겪어서도, 길을 잃었어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영원한 소년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 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그것을 살아내세요.